1938년 서울 원효로 일터 장남으로 태어난 문호장. 그의 집안은 대대로 원효로 토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사금 채취꾼이었는데 체구는 작지만 몸이 날렵했고 단단했습니다. 저는 원효로 3가에 살았기 때문에 원효로에 있는 그 산호 아파트짜리 거기가 내가 미역 갚던 장소예요. 그 마포강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원효로 3가 거기서 이제 헤엄치고 미역 갚던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한강을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죠. 어릴 때부터 한강변에서 살았기 때문에. 문호장이 3살 될 무렵 그의 아버지는 만주에서 사금이 많이 나온다는 소문을 듣고 가족 인부와 그 가족들을 데리고 만주 송화강변으로 이주합니다. 사금을 채취하던 아버지 덕분에 그의 유년 시절은 남부럽지 않았습니다. 1945년 일본이 패망하고 소련군이 진주하자 그의 가족들은 다시 서울로 내려갑니다. 그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로스케들이 시계와 금을 몽땅 빼앗는 바람에 내 속옷 안에 숨겨가지고 온 일이 지금도 생각나요. 대동상고 재학 시절 여성 국극단이 공연한 무용탑이라는 창극을 보았는데 이때부터 연극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고 연극반에 가입합니다. 전국 중고등학생 연극 경연대회에 참가, 사육신을 공연하는데 이때 만났던 이들이 김순철, 최불암, 김재영 PD 등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희망과는 무관하게 집안 어른들의 강권으로 신흥대학교 상과에 입학을 합니다. 어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는 몰래 연극 활동을 지속해 나갑니다. 대학 졸업 후 은행원으로 잠깐 취직하나 일을 접고 연극을 다시 합니다. 그는 연극 및 영화계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이 집에서는 돈 못 버는 가장에 가족들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상황을 보고 충격을 먹게 됩니다. 그가 방송과 인연을 맺은 것은 1964년 KBS 5기 탤런트로 데뷔하면서 초창기엔 남을 겁주거나 시덥지 않은 건달력을 맡는 등 조연급 악역만 도맡아 했습니다. 1971년 KBS 1일 드라마 북간도에 출연, 인기를 얻어 동시에 13개 영화사에서 출연 교섭이 왔습니다. 그러나 영화 한만한 남아 일생을 촬영 중 다리를 크게 다쳐 영화 및 드라마 출연을 하차하거나 섭외 제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비도 만만치 않아 전셋집을 빼고 달새방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설상가상 아버지도 작고하게 됩니다. 그는 이때부터 돈의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끼게 됩니다. 드라마 및 영화 촬영이 끝나면 바로 밤무대에 출연하는 등 쳇바퀴 도는 삶을 살았습니다. 동료 배우들이 술자리 및 포커치기를 권유하면 응하지 않고 바로 밤무대 및 지방 행사로 갈 정도였습니다. 방송가에선 문호장한테 돈이 들어가면 안 나온다는 말이 돌 정도였습니다. 그가 대표적인 악역 배우로 이름을 날리게 된 것은 KBS에서 방영한 실화극장 조총련. 1974년 8월 15일 조총련계인 문세광에 의해 유경수 여사가 서거하자 KBS에선 급조로 실화극장 조총련 제작에 들어갑니다. 그는 이 작품에서 만경봉호 지도선장 역을 맡았습니다. 작품에 너무 충실한 나머지 실감 있는 연기를 보여 한 시청자는 그에게 사성 검증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편지를 보낼 정도였습니다. 한 기자는 그의 연기를 한마디로 브라운관에 비친 그의 모습은 실로 악랄하고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북괴를 대변하는 살인귀의 모습 그대로였다 라고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김정일이 신상옥 감독에게 문호장이 언제 평안도 사투리를 배웠냐면서 통일이 되면 그놈부터 빨리 처치해야겠다고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 토박이인 문호장이 어떻게 해서 이북 사투리를 잘 구사할 수 있었을까요? 북간도라는 드라마를 촬영할 땐 일부러 함경도 출신인 가정부를 고용해서 사투리를 배웠고 평안도 사투리의 경우 친구의 아버지가 평안도 태생이라 따로 배우기도 했으며 자주 가는 식당의 주인이 평안도 출신이라 거기서 3-4시간씩 머무르며 배우기도 했었습니다. 같은 해 실화극장 노동당 편에선 김정일을 맡았고 75년에 방영한 실화극장 타양편에서도 만경봉호 지도선장을 맡아 정점을 찍습니다. 그는 기자에게 2번 다시 그런 경험을 갖고 싶지 않았는데 또 그 역할을 맡으라니 미치겠더군요. 하지만 다른 사람에겐 결코 그 역할을 맡길 수 없다는 겁니다. 했습니다.
같은 드라마에서 조총련 의장 한덕수 역을 맡은 이치우도 곤란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60년대에서 80년대 중엽까지 제작된 드라마들이 자료 보관 미숙으로 소실되어 두 사람의 연기를 볼 수 없음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다행히 실화극장 조총련은 영화로 제작되었습니다. 한간에는 1982년에 제작된 드라마 지금 평양 예선에서 김일성을 맡았다는 말도 돌기도 했으나 확실치 않습니다. 몇몇 시청자들은 그를 난폭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예상과 달리 그는 자상하고 다정다감한 남편이자 가장이었으며 드라마 촬영 때는 자녀들을 데리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는 무리한 스케줄과 슬럼프로 인해 칵테일로 스트레스를 풀어 그의 건강은 조금씩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는 위염으로 고생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을 접한 건 교회 구역장이었던 그의 이웃이 그의 사업자 대출 보증을 서주겠다는 계기였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아무 대가 없이 그의 건강을 위해 금식 기도를 했다는 것에 감동을 받아 교회에 첫 발을 들여놓습니다. 그는 신자들이 하는 방언 때문에 황당해하기도 했지만 목사가 하는 설교가 그의 가슴을 파고듭니다. 목사의 이름은 조용기였습니다. 돈만 많으면 행복한 줄 알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돈벌이에 눈이 벌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명예로 천국을 갑니까? 지식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를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문호장은 눈물을 흘립니다. 개심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열흘 만에 자신을 괴롭히던 위험이 완치됩니다. 기독교를 영접한 그는 조금씩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배우들에게 집 공개를 하지 않던 그는 집 공개를 하였고 동료들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던 그는 선뜻 돈도 빌려주었습니다. 동료 탤런트 이신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난 뒤에 문호장 형은 많이 변했다. 사람에겐 일생에 몇 번의 변신 기회가 있다지만 눈에 띄게 변한 문호장 형이다. 17년 정도 같이 생활했지만 금전과 인기라는 굴레에 과감히 벗어나 연기 본연의 자세에만 충실한 형의 자세에 감탄한다. 올해부터는 출연 작품에서 맡은 역할도 많이 달라졌다. 문호장이 기독교인으로 성장하는 데엔 아내의 내조도 컸습니다. 잠깐 아내분에 대해 얘기하자면 그의 아내도 KBS 공채 8기 탤런트 출신으로 문호장과 연애 결혼을 합니다. 그녀는 원래 기독교를 믿고 있었는데 무속신앙을 믿고 있던 문호장의 집안과 맞지 않았고 장남의 아내로 가족들을 부양하느라 마음고생을 많이 하기도 했었습니다. 1980년 신군부는 사회정화를 명목으로 고위층들의 부정탈세 및 탈루를 검문하고 있었는데 그가 운영하던 구두살롱과 사우나도 검문 대상이었습니다. 왜 불러? 아침이 이 몸이 늙어서 몸보신하려고 뭐하지?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니 마누라 왜 불러요? 고향 웃고 있어도 웃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신앙에 매진 1982년 2월 2일 연예인 선교회를 창립합니다. 그는 군 선교, 연예인 선교의 앞장을 서는데 동료 탤런트 김인문도 문호장의 권유로 기독교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과 탤런트 생활을 병행하다 1986년 12월 실화극장 남십자성, 싱가폴 주재 북한 대사 역을 끝으로 KBS를 떠납니다. 원래 남십자성은 1987년 3월까지 방영될 예정이었으나 KBS 사장이 바뀌면서 12월 중순에 방송 중단이 된 것입니다. 그는 KBS를 떠나게 된 동기가 된 작품이라고 회상합니다. 1987년 2월 한 신문에 그가 5월에 목사가 된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립니다. 애시당초 그는 목사가 될 계획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KBS에서 이 소식을 뉴스로 내보내겠다고 하자
그는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허락합니다. 육적 그 외 부리부리한 눈망울, 그리고 약간 쉰 듯하면서도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갖가지 악역을 맡아온 텔레비전 탤런트 문호장 씨. 그는 이제 오는 5월이면 목사가 돼 성직자로서의 새로운 길을 걷게 됩니다. 네, 저 인기도 가져봤고 명예도 얻어봤습니다만은 좀 세월이 흐르니까 별거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나 자신을 좀 찾아야겠다. 이래서 제가 이제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그런 가운데서 신학 공부를 해서 이렇게 목회자의 길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 20일 목사 안수를 받고 연예계에서 은퇴합니다. 그가 운영하는 교회는 미아리 쇼핑센터 내부에 있었는데 마침 건물주도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문호장에게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겠다고 제의를 했습니다. 문호장 및 신도들은 의논 끝에 수락을 합니다. 그러나 예배당 문을 잠가버리던가 건물의 전기세를 다 부담하라는 등 갑질을 하여 결국 쌍문동으로 이전합니다. 목회 활동을 했지만 그래도 그는 천상 연기자였습니다. 그는 동료 목사들의 격려하에 약 10년 만에 연기를 재개하는데 그 작품은 장발장을 원작으로 한 도둑. 문호장은 후배 탤런트 김학철과의 대담에서 1975년 한국연극영화예술상에서 장발장 같은 도둑을 맡고 싶다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말이 씨가 될 줄 몰랐다면서 감격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맡은 장형조라는 캐릭터가 본질적으로 선행을 베품으로써 자기 구원에 다가갈 수 있다고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학철에겐 패튼 대전차 군단으로 유명한 조지 C. 스컷이 생각난다고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이외 송채환, 박건식, 이미영 등 연기파 탤런트들이 출연하여 열연을 했지만 동시간대에 방영한 컬러와 사과꽃 향기에 밀려 히트를 치지는 못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도둑이라는 드라마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찾아보기 힘듭니다. 도둑을 끝으로 드라마에서 완전히 은퇴한 문호장. 1998년 주기철 목사의 일대기를 그린 뮤지컬 황제에서 김익두 목사로 출연, 1998년 11월 미국에서 성극 순회 공연을 마치고 귀국 후 갑자기 고혈압으로 쓰러져 투병을 하다 1999년 9월 9일 소천을 합니다. 한국 드라마사에 큰 획을 그은 거인이 일찍 쓰러진 것입니다. 문호장을 기억하는 세대도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는 외국 배우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 배우들에 대해 너무나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옛 드라마를 자꾸 재방송을 해줘야 관심도 생기는데 현재 방송사들은 그런 점에 관심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좌절 절망 처했을 때 어떤 고통했을 때 언제고 또 우리 부모라든가 일가 친척이 나에게 좋게 칭찬해 줬던 것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것만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말아요.